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업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건물인데요. 아직 뭐 정확하게 다 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재질감을 주고, 이 바닥은 반사되는 것을 좀 줬고, 위에는 투명이고요. 나무 재질 주고.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하나 돌리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여기도 조명을 줬고요. 효과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렌더링 시간이 꽤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몇 개만 적당히 효과를 줘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들이죠. 여기서 아이소메트리, 이 바닥 배경만 까맣게 해놓고 살짝 반사가 되는데 완전 반사가 아니라 약간 뿌시시하게 반사가 되게 좀 효과를 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찍었습니다. 이 아이소메트리도 만들어 봤고요. 자, 2층 야외 테라스, 뭐 야간씬. 이렇게 하다 보면 조명이 너무 생각보다 세게 나올 때도 있고 작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렌더링 작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빛의 양은 에러도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요 나무 있죠? 그 나무를 사진을 찍으면 렌더링을 돌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자 기능에서 그 시간대를 조정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 진 모습인지 해가 떠 있는 모습인지를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자, 이것은 V-Ray를 통해서 렌더링을 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V-Ray를 잘 쓰면 굉장히 고화질의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고, 컴퓨터가 좋지 않으면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뭐 시간대에 따라서 해가 지고 뜨고, 그 다음에 이 배경은 포토샵에서 갖다 붙이는 게 좀 용이하고요. 좀 쓰기가 편하죠. 비스맵이라는 데서 그 배경을 3D 배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돌리는 그 방향대로 배경이 바뀌는 뭐 이런 파일도 있는데, 역시나 그런 것들을 쓰면 무겁죠. 프로그램이 무겁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여기랑 분명하게 구별이 돼서 어색한데, 이것도 효과를 주면 가면 갈수록 점점 흐려지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밝기 조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불편한 작업들이 많고요. 불편한 작업들이 많은 대신에 그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어설프게 V-Ray를 쓰는 것보다 더 높은 화질의 사진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도를 다양하게 봐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윈모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렌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포토샵도 보시면, 자, 이게 요 이미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 스케치업에서 찍은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에 들어가서 요 선 두께가 2였는데 1로 바꿨고, 여기 엔드 포인트 여기가 두껍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서 이렇게 가져온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은 외관을 갖고 왔는데, 이게 내부를 가져오게 되시면 여기 방이에요. 방이고 여기 바가 하나 있었죠. 여기가 바의 모습이고 여기가 방입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또 창문 뒤쪽은 좀 뭐 뿌옇게 표시를 했고, 이렇게 다른 재질들을 입혀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여기는 거실 부분이 되겠죠. 거실 부분. 여기 계단. 요 앞쪽은 주방이었고요. 이쪽이 거실이었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막 사용을 했잖아요. 물론 이걸 또 다운받아서 썼어야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불러와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재질을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화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내가 뭐 받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텍스처를 누르시면 이거를 지난번에 배웠고요. 포지션은 이렇게 되는 거였고, 텍스처 들어가시면 에디 텍스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수정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이 메뉴가 있는데, 요거를 처음에 누르면 에러가 날 겁니다. 아마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윈도우에서 여기가 아니고요. 윈도우에서 프리페어런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여기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은 포토샵 파일을 선택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텍스처를, 이 재질을 내가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여기서 그냥 파일만 설정해서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선택을 하셨으면 다시 텍스처에서 에딧 텍스처 이미지 들어가시면 바로 포토샵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포토샵에 있게 되면 여기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걸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이미지가 추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줬던 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저장을 했으면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누르신 후에 이걸로 할게요. 가져왔으니까. 여기가 외부지만 내부라 치고 일단 잠금을 해제하고요. 만약에 이쪽 벽면에다가 방금 그 추출한 그 이미지 어린 왕자 벽지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요술봉으로 여기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하고 아까 복사했으니까 안쪽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Shift Alt V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영역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해당 사이즈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고 나오시면 엔터 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입체감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 간단하게 넣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천장이 덮고 있고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당연히 지겠죠. 그림자가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넣고 그라데이션 종류는 뭐 그림자처럼 생긴 걸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놓으시면 그림자가 쉽게 이렇게 생기게 되죠. 자, 요거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 밑에다가 이런 그림자 효과를 놓으면 좀 더 입체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했으면 이거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두 번 할 필요 없이 Alt키 누르고 복사해서 반대편에다가도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효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반짝반짝하는 효과는 블러쉬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은 좀 다운받으시면 쉽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보시면 여기도 까맣게 돼 있고 이쪽은 뭐 밝게 돼 있고 이게 중간중간 이런 음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배경을 그냥 갖다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은 마찬가지로 그 그라데이션 효과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거울에 반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내 내부 같잖아요. 여기 액자 있고 뭐 오디오 같은 거 있고 여기 화분 같은 게 거울에 반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고 투명도를 여기 보시면 이 투명도를 조절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뭔가 반사돼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토샵 효과도 잘 나타내 주시면 좀 더 괜찮은 이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 그림자 놓고 뭐 조명 놓고 사람 같은 것들은 이런 소스들은 사람이나 이런 소스는 이 핀터레스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옛날 사람들만 나오고 뭐 핀터레스트 가서 뭐 사람 소스, 뭐 나무 소스, 포토샵 소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은 소스들을 얻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포토샵 작업들을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들을 많이 다운받아 갖고 오시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빼서 그냥 그 소스를 여신 다음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다가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잡으려고 하면 요 지금 벽을 까맣게 칠해놨는데 거기에 잡히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잡고 싶을 때는 우클릭을 하시고 내가 여기다가 우클릭을 하면 요 점에 속해 있는 그 레이어들이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창문 밖에도 요 지점에 요 뒤에 있는 거고요. 레이어 2도 뒤에 있죠. 레이어 2가 뭔지 볼까요? 요 유리창. 요 사람은 레이어 10이겠네요. 레이어 10을 선택하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 친구를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냥 갖고 오시면 여기로 와지네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조정을 좀 해주시고 반대를 쳐다볼까요? 키가 너무 크네요. 살짝 줄여주신 다음에 이 친구는 뭐 사실 좀 뒤로 가줘야 되겠죠.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뒤로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난간 뒤로만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뒤로 가려면 완전 이렇게 뒤로 가서 안 보이거나 완전 앞으로 가서 보이거나 이 둘 중 하나고, 난간만이라도 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난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요 난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삭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지가 않고요. 포토샵은 물론 그 스케치업으로도 다 할 수는 있지만 네, 스케치업 자체가 용량이 크고 그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상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세부적인 편집을 해주면 깔끔하게 이미지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쓰는 것만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유리창이 너무 그냥 뿌옇기만 하네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그림자를 넣는데 그림자를 넣는 다른 방법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놓고 다시 지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에 자, 이번에는 번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태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쪽이 좀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태워주시면 그 그림자 효과가 더 잘 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강도와 크기는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크기는 엔터 옆에 있는 가로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도를 좀 낮게 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이렇게 하면 요 위에까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먼저 영역을 지정을 해주신 후에 번 버튼을 눌러서 이쪽 부분, 특히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좀 더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어둡고 여기가 너무 까만데 이런 걸로 조금씩 태워가면서 뭐 조정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만 조금 허옇게 만들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포토샵을 그 건축에서 리터칭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렌더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